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역전극을 꼽으라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장군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제나라의 작은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연나라가 제나라를 거의 완전히 점령하여 단 2개의 성만 남았을 때 이 평범한 관리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속꼬리에 불을 붙이는 전술로 연나라 대군을 물리치고 제나라 70여 개 성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전단. 제나라를 부활시킨 남자. 화오진, 불소를 이용한 전술의 창시자.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심리전, 첩보, 기만,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담력이 모두 결합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단이 처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그의 성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전단은 제나라 왕실과 같은 전씨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역사에 등장할 때의 직함은 임치의 시장 관리였습니다. 소시장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다지 대단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전단이 어릴 때부터 어떤 비범한 면을 보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난 인물이었습니다. 전단이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인 것이 연나라 침공 직전이었습니다. 연나라가 쳐들어오기 직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전단이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연나라 아기가 제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제나라 수도 임치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이 이 상황에서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방법이 달랐습니다. 당시 수레를 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단이 자신의 수레바퀴 끝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고 쇠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달아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길이 막혔고 수레길이 서로 부딪혀 바퀴가 부러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단이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바퀴를 단단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레가 부서지는 동안 전단의 가족은 무사히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에피소드가 전단이라는 인물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상황을 남들보다 먼저, 남들보다 구체적으로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나 단순하게 달아나는 동안 전단은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계산하고 그것을 미리 해결했습니다. 아기의 연나라 군대가 제나라를 휩쓸었습니다. 70개가 넘는 성이 무너졌습니다. 제나라 전체에서 연나라에 저항하는 성이 2개뿐 남았습니다. 거와 증묵이었습니다. 전단이 안평이라는 곳에 있다가 안평이 함락되는 상황에서 증묵으로 달아났습니다. 증묵에서 전단이 점점 이름을 알렸습니다. 증묵의 대부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주민들이 논의했습니다. 누가 이 성을 지킬 것인가? 주민들의 눈이 전단에게 쏠렸습니다. 전단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잘 다루었고 판단이 뛰어나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단이 증묵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단은 연나라의 대군에 맞서 이 작은 성 하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전단의 전술 중 가장 먼저 주목받아야 할 것이 심리전이었습니다. 연나라의 명장 아기가 증묵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증묵을 몇 년째 포위하고 있었지만 급하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민심을 얻으면서 천천히 제나라를 완전히 흡수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전단이 이것을 파악했습니다. 아기가 증묵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전략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기를 제거해야 증묵이 살 수 있다. 전단이 연나라 조정에 이간책을 썼습니다.
전단이 연나라의 첩자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기가 계속 장군으로 있는 것이다. 만약 아기 대신 다른 장군이 오면 증묵은 금방 함락될 것이다. 이 소문이 연나라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연나라 해왕이 이미 아기를 의심하고 있던 차에 이 소문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해왕이 아기를 교체하고 기겁이라는 장수를 보냈습니다. 기겁은 아기와 달랐습니다. 아기의 신중한 전략 대신 즉각적인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전단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간책이 얼마나 정교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단이 연나라 조정의 내부 갈등을 파악하고 그 갈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적장을 바꾸게 만드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전단의 심리전이 더욱 정교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전단이 또 다른 공작을 시작했습니다. 연나라 진영에 첩자를 보내 이런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증묵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포로들의 코를 베어 적진에 세우는 것이다. 기겁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제나라 포로들의 코를 베어서 증묵 성벽 앞에 세웠습니다. 증묵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증묵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동족이 저런 잔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항복할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싸우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전단이 또 다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증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성 밖에 있는 자신들의 조상 무덤이 파헤쳐지는 것이다. 기겁이 또 그대로 했습니다. 증묵 주변의 무덤들을 파헤쳤습니다. 증묵 성내에서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조상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것을 보고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모두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전단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반격의 때이다. 전단이 적을 이용하여 자신 편의 사기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단 심리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적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단이 또 다른 방식으로 증묵 사람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전단에게 말했습니다. 신령이 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병사가 무당처럼 신령이 내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단이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좋다. 신령을 스승으로 삼겠다. 그리고 병사에게 동쪽을 향해 앉아서 가르침을 전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령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믿게 만들었습니다. 전단이 신령이 내릴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령을 스승으로 삼겠다. 증묵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더욱 단결했습니다. 신령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전투 의지를 높인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전단이 이 신령의 이름으로 예언을 퍼뜨렸습니다. 제나라가 곧 반격한다. 연나라 포로들이 군대 앞에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화우진 전술과 연결됩니다. 드디어 전단이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반격의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전단이 증묵성 안에 있는 소를 모두 모았습니다. 1000마리가 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소들에게 붉고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오색의 용 무늬를 그렸습니다. 소의 뿔에는 날카로운 칼과 창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속꼬리에 갈대를 묶고 기름을 발랐습니다. 성벽 아래에 수십 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야음을 틈타 소들을 그 구멍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예 병사 500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이 소들 뒤를 따를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전단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속꼬리에 불을 붙여라. 소들이 꼬리에 불이 붙자
고통스러워하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들이 성벽의 구멍을 통해 연나라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동시에 증묵성 안에서 북을 쳤습니다. 엄청난 소리가 울렸습니다. 노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구리 그릇을 두드렸습니다.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소음이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에 갑자기 불타는 솥대가 뿔에 칼을 달고 돌진해오는 모습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이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빛에 비친 용 무늬가 그려진 소들이 달려오고 뒤에서 5,000명의 병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사방에서 귀청이 터지는 소음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연나라 군사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소들의 뿔에 찔리고 불에 타고 짓밟혔습니다. 기겁이 이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전단의 군대가 연나라 진영을 휩쓸었습니다. 연나라 군대가 패주했습니다. 이것이 화우진입니다. 불소를 이용한 전술. 역사상 이런 전술을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단이 처음이었습니다. 화우진의 승리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증묵 하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제나라 전체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화우진으로 연나라 포위를 뚫은 전단이 군사를 이끌고 북진했습니다. 이미 연나라의 기세가 꺾인 상황이었습니다. 연나라 내부에서도 제나라 정복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아기가 떠난 뒤 군사 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단이 한 성씩 되찾았습니다. 연나라 군대가 저항하기도 했지만 이미 기겁이 죽고 지휘 체계가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전단이 제나라 왕족을 찾아냈습니다. 거나라의 망명에 있던 양왕을 모셔왔습니다. 결국 70개가 넘는 성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연나라에 점령당했던 제나라가 부활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졌는지가 놀랍습니다. 수년간 포위되어 있던 증묵이 반격을 시작하자 연나라가 물러서면서 성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전단의 화우진 하나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전단이 왜 이길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전단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입니다. 첫째로 이간책이었습니다. 아기를 교체하게 만든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기가 그대로 있었다면 증묵이 그렇게 쉽게 반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는 신중한 장수였고 화우진 같은 예상치 못한 전술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로 심리전이었습니다. 연나라가 코를 베고 무덤을 파헤치게 만들어 증묵 사람들의 분노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 반격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신앙을 이용한 사기 진작이었습니다. 신령이 도와준다는 믿음이 증묵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넷째로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화우진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성벽에 구멍을 뚫고 병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섯째로 타이밍이었습니다. 연나라 군사 사기가 떨어지고 지휘관이 교체되고 내부 불만이 쌓인 시점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단이 단순한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복합적인 전략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단에 대한 평가가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일화 중에 전단이 반격을 앞두고 노중련이라는 현자를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중련이 전단에게 말했습니다. 장군이 곧 반격하지 않으면 내가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단에게 압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단이 내부에서 지도력을 완벽하게 발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중에 전단이 조나라를 공격했을 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단이 조나라를 치러 갔는데 이때 노중련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군이 제 나라를 위해 싸울 때는 강했는데 지금 남의 나라를 공격할 때는 왜 약합니까? 이것이 전단의 뒤늦은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전단이 직묵에서 성공한 것이 자신의 순수한 능력이었는지 아니면 상황이 만들어준 기회를 잘 이용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아기가 이미 전략적으로 실기했고 연나라 내부 갈등이 있었으며 전단이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전단의 개인적인 면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것들이 전해집니다. 전단이 직묵에서 지도자로 있을 때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전단이 자신의 집에서 먹고 마실 때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병사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직묵 사람들이 전단을 믿고 따른 이유였습니다. 화우진 전날 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단이 직접 병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격려했습니다. 장군이 직접 나서는 것이 병사들의 사기를 얼마나 올려주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전단이 나중에 제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안평군이라는 봉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단이 이후 조나라로 가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전단. 소시장 관리로 시작하여 수레바퀴를 단단하게 만들어 도망쳤고 직묵의 지도자가 되어 이간책과 심리전으로 연나라 명장을 교체시켰으며 속꼬리에 불을 붙여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전술을 만들었고 제나라의 70개 성을 되찾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전술가? 화우진이 그것을 말합니다. 심리전의 천재, 이간책과 분노 조작이 그것을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은 기적의 주인공, 직묵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합니다. 아니면 상황의 도움을 받은 기회주의자, 노중련의 비판이 그것을 말합니다. 전단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소시장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수레바퀴 하나에서 그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속꼬리에 불을 붙이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단이 위대한 것은 기발한 생각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생각을 현실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전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의 승리는 순수한 천재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상황이 만들어준 기회를 잘 잡은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화우진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강적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고대사 인물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